안녕하세요. 평범했던 제 인생에 갑자기 큰 돌멩이를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우리 집의 기생충이었던 그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연애를 시작할 때, 첫 데이트 날 그 사람이 저에게 가장 먼저 한 질문이 첫 데이트에 비해 제 부모님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취미나 취향 같은 것들부터 먼저 물어보지 않나요? 그때 전혀 경험이 없는 연애 초보였고, 그 사람이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호감스러웠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지요. 순수하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해줬어요. 대략 사업을 하신다고 했더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 회사 운영하시면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야. 글쎄. 그 정도 규모는 아니라서 오빠랑 나 둘 다 그쪽 분야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아, 오빠가 있어? 응, 오빠 한 명 있어. 그래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오빠가 있다는 말에 살짝 실망하던 그 사람의 표정을요. 설마 벌써부터 상속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장난치듯 물어봤어요. 뭐야, 실망한 눈치네. 외동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에이, 오빠 있으면 나를 싫어하실까봐 걱정한 거죠. 보통 오빠들은 여동생을 많이 아끼잖아. 우리는 각자 성향이 다르거든요. 서로 연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어요. 둘이 나중에 승계 싸움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응, 사업하신다면 뭐로 하실 거예요? 아, 우리 아빠 회사로 가려고요. 지금 제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만한 확실한 회사도 아니고 겨우 버티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뭘 물려줄 수도 없어요. 우리 둘 다 물려받을 생각은 없어서요. 현재는 그 분야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흥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처음 보는 유형의 인간이었어요. 돈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바보같이, 그때는 왜 단번에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냥 악착 같은 사람이구나, 알뜰하고 현명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좋은 부분만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나는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질 거야. 평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이라면 나를 평생 배신하지 않고 책임져 줄 사람이란 확신을 갖게 되었고, 어느새 진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돈에 대한 집착도 또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는 없는 착실하고 주편애를 받는 모습에 조금씩 의지하게 되었어요. 다정한 그의 모습에 반해 3년을 연애한 뒤 결혼하게 되었어요. 신혼 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순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실체가 점점 드러나 시작했어요. 대체로 괜찮은 남자였지만 돈에 관한 얘기만 나올 때만 빼면 그 사람 알고 보니 가족을 평생 책임지는 것이 의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 가족이 제가 아닌 그의 엄마였다는 게 문제였어요. 엄마에 대한 애정이 어떻게나 감동적인지요. 본인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애틋하다고 했지만 장인과 장모님은 이미 많은 돈을 벌어놓으셔서 용돈을 시댁에만 들이자던 남편의 말을 처음에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받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빈도가 늘어나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자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저를 논리적으로 설득했어요. 결혼 전에 말했듯이 나는 가족을 확실히 책임지고 평생 헌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잘 버는 의사 형님이 계시니 부모님을 효도해야 한다는 부담은 조금 적지만 난 장남이고 엄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 혼자 편하기만 하려고 무심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당신 또한 내 성향을 알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자로 태어났다면 가정을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돈을 부지런히 모으고 있어요. 어머님을 도와주는 것에 찬성하지만 우리가 여유를 갖게 되면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당신도 결혼한 후에는 내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끼리 합의하고 의논하여 결정할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던데 주의 깊게 따지면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당신의 의도대로 하고 있잖아. 어쨌든 저는 지금 드리는 용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니 지금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돈을 모았는지 대신에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엄마가 지금은 손가락만 굴리고 있어요. 만약 막말로 돈이 조금 부족하다면 자기 집안에서도 손을 좀 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가족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가족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당신을 대하는 게 바로 이런 마음이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은 선을 긋고 있었다고 말씀하셨군요. 부모님의 돈이 내 돈이라 생각한 적은 없어요. 손을 벌릴 생각도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짜로 장인과 장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을 거야. 많이 걸거든. 조만간 호강을 시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줄래? 그때까지 당신이 내 상황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10년만 기다려주면 당신 명품 가방도 많이 사주고 차도 바꿔줄게. 그렇게 할게. 당신이 내 중요한 사정을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돈 걱정 없이 살도록 도와줄 테니까. 자신은 한국의 오랜 버핏이 되는 것이 꿈이라며 돈과 재테크 성공 비법에 대한 여러 책들을 집에 가득 쌓아놔서 읽더라고 해. 이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 다만 돈을 걸고 시도할 때는 조금 신중해져야 한다고 생각해. 위에 언급된 것들은 자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이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는 큰 포부를 밝혔지만 그의 그릇 크기는 그에 비해 한없이 작다고 말해도 될까요? 남편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위험한 생각을 자주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전에 바닷가로 바람 쐬러 갔을 때 조개구이집에서 외식을 한 적이 있었죠. 식사를 즐겁게 하고 계산하러 나왔지만 직원들은 너무 바빴어요. 게다가 카운터에 계산하는 직원이 없어서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남편이 갑자기 귓속말로 제게 말했어요. 야, 그냥 나갈까? 어차피 계산할 직원도 없잖아. 그냥 나가자.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좀 아니지 않나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도 모르게 할 것 같지만 남편이 계산하지 않고 떠나려는 것이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아무도 모르게 떠나도 된다고 하면서도 괜찮아. 계산하고 가겠다. 결국 계산을 위해 직원을 부르고 떠났어요. 남편은 옆에서 불평하고 있었죠. 계산하지 않고 떠나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서 양심에 맞게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닷가를 걷다가 남편이 계속 아쉬워하더라고요. 10만 원이나 절약할 수 있었는데. 그날 바닷가에서 낭만을 즐기려 했는데 그 10만 원 때문에 대판이 됐어요. 싸웠죠. 작은 감정 다툼이 커져서 결국 따로 집에 돌아오게 된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남편의 쪼잔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에 갈 때마다 오느라 고생했다고 친정아빠가 차비를 챙겨주시는데 그걸 반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티끌 모아 부자가 되려고 작정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요족거리며 돈을 챙기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 한번 친정아빠가 제게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제게 진지하게 타박을 했다고 해요. 아까 왜 그랬어? 뭔가 장남어른이 명품 가방을 사준다고 할 때 받았어야지 왜 거절했냐고. 필요 없으니까. 내가 그런 비싼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거 팔기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생기는 건데
그 정도는 나와 상의하여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모든 것이 다 돈이지. 머릿속에 돈만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돈에만 미치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야. 돈 없이 어떻게 살래? 나라도 악착같이 돈에만 집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돈밖에 모른다고 하면 나의 입장에서 당신은 한없이 어리석고 무감각해 보여. 당신은 괜찮은 수저를 놓고 태어나서 돈 걱정 한 번도 없이 운이 좋게 사온 것 같아. 나는 변했어. 평생을 돈 걱정만 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살아온 게 어떡하면 좋을까? 돈을 쥐고 있으면 없어질까 두렵고, 없으면 영원히 만지지 못할까봐 무서운 게 돈이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어떤지 많이 알아. 누룽지 하나로 계속 물만 붓고 며칠을 버텼다. 항상 이런 식으로 마무리됐어요. 남편은 자기가 어렸을 적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횟수가 늘어나자 저도 모르게 무덤덤해졌고, 인간이 또 이러는구나 싶었네요. 남편이 알게 모르게 저희 친정집에 의지를 한다는 것을 눈치챈 채로 날이 갈수록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저는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지 남편이 기민하게 막으면서 이건 우리 집에 있는 것이잖아. 거기서 가져오면 되지 왜 걱정해. 돈을 아끼라는 이유로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딸과 사위에게 먹을 것을 사주시고 이것저것 과일도 챙겨주시곤 해요. 일하느라 바쁘니까 마트에서 장을 볼 시간도 없을 텐데 생필품도 짱짱하게 챙겨주시곤 했어요. 하지만 그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과 당연시 여기는 마음은 분명히 다르죠. 남편은 그것을 너무 당연한 권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리둥절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한 번도 해주신 것이 없었거든요. 그냥 잘난 아들을 빼앗아간 여우 같은 며느리로 낙인을 찍혀서 늘 죄인처럼 살아왔어요. 개천에서 용난 남자는 조심하라 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남편이라는 아들은 탑배우 대기업 회장의 비를 찰 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빈손으로 간다고 해서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신 집에서 만든 떡을 가져갔더니 열어보지도 않고 밀어내셨어요. 그 떡은 이 근처에 자주 누려왔다는 떡가게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데에 있어서 그냥 너나 먹으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거절을 듣고 많이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저도 익숙해졌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돈 봉투였죠. 시어머니는 돈 말고는 다른 선물은 투덜대며 거절하셨어요. 그렇다고 또 빈손으로 봉투만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며 왜 빈손으로 왔느냐며 타박을 하세요. 정말 맞춰 드리기 어려운 분이셨죠. 적당한 선물과 함께 돈 봉투를 준비해야 비로소 흡족해 하셨네요. 그날은 돈 봉투에 든 액수가 꽤 마음에 드셨는지 며느리가 착하긴 하지 하며 칭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또 어이없는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슬슬 내 눈치를 살펴온 동작을 시작하고 있던데요. 계속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던데 재활 운동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죠. 병원에 계속 다니시면서도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시골이라 운동할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운동기구라도 사야 하는 건가요? 좋은 생각인데 어쨌든 처가에 안 쓰는 러닝머신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가져오는 건 어떨까요? 아빠가 쓰지 않는다고 해서 먼지가 쌓이면 고장 나기도 하니까 엄마가 좀 쓰다가 나도 좀 쓰면서 운동해보면 어때요? 그럼 언젠가 아버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해보세요. 안 쓸 거면 우리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얼마 정도 하는 거야? 새 제품 하나 사주면 되겠군요. 이번에 주는 거라면 좋은 걸 주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때도 봤더니 장인어른 좋은 걸 사용하시는데 이젠 저도 아빠한테 운동기구까지 빼달라고 하네요. 어차피 사용하지 않으시잖아. 딸이 운동한다고 하면 좋아하실 거예요. 또 제가 바꾸라고 한 건 아니잖아. 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재활 목적으로 러닝머신을 샀지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좀 꺼내보세요. 장인어른 주변에 산책할 곳도 많고 헬스장도 다니시잖아요. 솔직히 말해, 더 급한 사람이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맞지 않아. 어차피 스시를 지도않는데 우리가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는 없잖아. 깨끗하게 사용하고 다시 되돌려드리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좀 살기만 하면 돼. 뭘 또 그것을 달라고 해? 이러다 내 친정집 거들 릴 수도 있어. 가만 보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 말이야. 아껴야 잘 살아. 러닝머신이 한두 푼이라고 알아? 그 돈을 모아서 아주 부자가 되실 거예요. 아이고, 티끌 모아 태산을 몰라. 그리고 나조차도 허리띠를 제대로 졸라야 해. 우리 가족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아껴야죠. 요즘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네요. 혹시 처가 집에 물어볼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을 물어볼까요?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할인해 줄 수 있는지 좀 알아보라는 건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지? 그냥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만 대충 알아보라고 해봐 줄래? 그렇게 하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재산을 물려주실지는 모르겠고 요구할 생각도 없어요. 제가 부모님께 노후를 즐겁게 보내시며 재산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 생각이고 부모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돈 얘기만 하면 숨기고 체면 차린다. 이런 얘기를 터뜨리고 할 수 있어야 발전을 한다고 생각해. 난 솔직히 장인과 장모님이 그런 문제는 미리 이야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 어쨌든 물려주실 거잖아. 다 쓰실 건 아닐 테고 당신들도 다 계획이 있을 텐데 이왕이면 미리 공유하면 좋겠지.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꼭 지금 알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그게 문제라는 거지. 왜 화를 내냐고. 답답해서 그렇잖아. 예전에 아버님이 말씀하신 땅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건지 다 생각하신 거야?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미리 그것을 알고 계획을 세우고 싶은 거야.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받아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적도 없어. 그 얘기하는 것이 죄송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오빠와 나는 부모님에게 유산 같은 것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늘 거절하면서 살아왔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것은 결국 부모님의 재산이지 않겠어? 물론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나서서 물어보는 것에 거부감을 느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탐욕이나 욕심을 품고 싶진 않아. 이것이 나의 진심인 거야. 형님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형님은 돈을 잘 벌어서 그런 거겠지만 우리는 월급쟁이니까. 돈을 받더라도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해요. 형님은 유산을 거절할 권리가 있을지 몰라도 당신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거절할 수 있으나 지금은 다르잖아요. 당신은 가족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평생 돈을 벌어야 하지만 형님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직이라서 우리는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은 형님이 양보해 줄 때 감사하고 그걸 확실히 해야 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은 부모님의 재산을 다 받으라는 의미인 거죠. 나는 당신이 현명했으면 좋겠어. 우리 상황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어.
나, 당신,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셋이 함께 살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또한 애가 나오지 않을 거야.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어떻게 아이를 키울 거야? 우리가 평범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해.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냉정하게 말하고 싶어. 내 얘기의 의미를 이해해 주길 바래. 당신에게 가족은 어머니와 나 둘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부모님은 돈을 뽑아내는 대상이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왔어. 내가 그렇게 생각해왔던 걸 너무 실망스럽게 여긴다. 그런 뜻은 아닌데, 왜 내 말을 못 이해하는 거야? 내 얘기가 어색하게 느껴질 경우 내 잘못이다. 미안해. 물론 장인과 장모님 역시 내 가족이고 책임져야 할 분들이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이렇다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마음이 자꾸 가게 되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 엄마가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낸다면 난 그것에 더욱 집중했을 거야. 아무튼 당신이 기분 나쁘다면 사과할게. 말이 헛나왔을 뿐이야. 내가 장인과 장모님에게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도 당신이 잘 알잖아. 요즘 바빠서 신경을 잘 못 썼지만 이제라도 잘 해보겠어. 이번 주에 처가댁에 놀러 갈까 하고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 남편은 대충 내뱉은 말을 수습하려고 하려고요. 애쓰고 싶었어요. 그때 남편의 진심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처가댁의 재산 규모를 알고 싶어 했고 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어요. 아마 결혼 전에 계산을 해보았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정말 다정하고 착한 사위로서 진심을 다해주어 그럴 때만 마음이 풀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우리 사위가 최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자부심을 느꼈고 안심한 듯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그날 친정에 가서 엄마와 저는 함께 가족들이 수다를 떨다가 남편과 아버지가 술잔을 들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둘 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죠. 오랜만에 사위가 방문했다고 도수가 높은 주류를 꺼내자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취한 상태에서 속마음을 가감없이 토로하더군요. 아버지께서 그런 사실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돈을 많이 벌었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부자 아냐? 부자인데. 에이, 부자 맞잖아. 그 땅도 있잖아. 등의 대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여전히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죠. 땅이 왜 쓸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카페나 펜션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건가요? 아, 제가 관리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요. 아, 그래요? 아, 조만간 내 땅을 자네에게 주겠다고요. 정말요? 제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다 하는 제가 아닌가 봐요. 진짜죠? 정말 제게 주실 거예요? 남편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기능을 켜고 아빠의 얼굴에 핸드폰을 바짝 갖다 댔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녹음 좀 하게 일단 저한테 주실 거예요? 아빠는 술을 많이 드셨는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셨고요. 급기야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숙면을 취하시더라고요. 다급해진 남편은 아버님을 조심스레 깨우며 아버님, 주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아버님, 하며 애타게 부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로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었네요. 아무리 취해도 그렇지 녹음까지 하려고 달려드는 모습에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땅을 준다고 해도 예의상 한 번 거절하는 것이 없어서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달려드니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본인 엄마한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더니 처갓집에 와서는 더 빼먹을 게 없나요? 호기탐탐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이 어찌나 경멸스러운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우리와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자괴감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사위의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남편의 존재를 순진한 가족들에게 들킨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네요. 그래서 친정에 다녀온 후 며칠 뒤 아빠가 따로 불러서 갑자기 숫자를 말해주셨어요. 우리 집 금고 비밀번호인데 딸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건 왜 알려주시는 거냐고 했어요. 혹시 모르니 땅 문서, 통장 등등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까 알아두시라고. 이런 날이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지인의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할 텐데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나쁠 게 없으니 위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우리 집 재산은 누군가가 잘 관리할 거라고 믿어. 나는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 빨리 자식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은 부모로서 마음이에요. 그래서 겨울 때 어떤 그 말 때문에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 그날은 많이 취해서 그런 거야. 땅 달라고 했던 말 다 그냥 실수였대. 요즘 사위가 힘든 것 같더라.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하는 것도 힘들고 돈 모으는 것도 힘들 것 같아. 가장으로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남자로서 내가 그 마음을 알아. 그래서 너희가 원한다면 미리 재산을 좀 줄까 고민 중인데. 아빠, 그럴 필요 없어. 엄마랑 아빠가 노후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게 내 행복이야. 아빠가 여태까지 힘들게 일하며 살아온 거니까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야지. 나한테 줄 생각하지 마. 우리 딸이 다 컸네. 그나저나 결혼 생활은 어때? 할만할 거야. 사실은 지금 결혼 생활이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러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부모님께는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날 무슨 일인지 아빠에게 모든 걸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제가 경악하게 만드는 남편의 돈에 대한 집착과 욕망, 그리고 치졸함과 쪼잔함까지 보통은 엄마와 잘 털어놓곤 했는데, 그날 아빠에게 모든 걸 말하게 되었네요. 아빠는 가만히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고 사람이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니까. 속상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사위만큼 우리 딸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이해해 줄 알아야지. 저희 딸이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죠. 아빠는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아빠 말대로 저희 부부는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남편은 장단점이 뚜렷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 생활이 그런 식이겠죠. 하며 아빠의 말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남편 덕분에 우리 부부는 경제적인 기반을 탄탄히 다졌기 때문에요. 아빠와 만나고 돌아온 후 남편은 저에게 둘만의 대화를 얘기한 게 뭐였는지 물어봤어요. 장인어른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냥 처음으로 둘이 만나보자고 한 거였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이야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노트북이 고장나서 제가 고쳐준 후에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께 재산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더니 그것에 실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재산 관련 대화가 시작되면 분명히 남편은 흥분하여 여러 질문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실망스러운 감정이 들어 달궜답니다. 재산 관련 이야기만 꺼내어 말했을 때 분명 남편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왜 저런 모습이 싫었는지 고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에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차갑게 식어버렸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돈이 쑥쑥 줄줄 새어나가는 현실이 너무 어려웠고 처가에서는 받기만 하는 남편의 당연한 태도에 질리기도 했어요. 폭발 직전이었죠.
거의 아무거나 건드리면 그 사람과 완전히 끝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상황 중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일하다가 친오빠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요. 저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책을 하시다가 쓰러지신 분을 도와주신 지나가던 분이 계셨는데 감사드리셔서 신고를 해주셔서 분께서 병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심장이 좋지 않으셨던 분이라 10년 전에 한 번 시술을 받으신 후로 운동을 하며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걱정이 되었다고 하셨더라고요. 병원 측에서는 일단 상황이 좋지 않다며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하셔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일단 아버님은 호흡기를 사용하고 입원해야 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남편이 즉시 전화를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언제 어디에서입니다. 산책 중에 아버지가 길에 쓰러지셨나 봐요. 그때 누군가 지나가셨는데 바로 신고할 거예요. 아버지의 상태는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호흡기를 사용하시고 정신도 겨우 붙들고 계시다. 제가 빨리 갈게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어쩌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어요. 아직 효도할 일이 한참 남아 있었는데 여태까지 아버지에게만 받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분위기는 정말 참담했어요. 다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저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때는 남편이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네요. 됐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희미하게 정신줄을 붙잡고 있는 아빠의 곁에서 좋은 말을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는 것뿐이었어요. 모두가 쯤울하게 아빠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남편은 조용히 저를 불러서 귀엽고 헛소리를 했다고 해요. 저기, 근데 장인어른 있잖아요. 정신이 붙어 계실 때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젠 슬슬 유언도 남기시는 게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누가 몰라요. 아빠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던 중에 눈치 없이 유언이라든지 하는 헛소리를 하니 정신을 붙들고 있기 힘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잘하는 척하다가 가끔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지, 심지어 남편은 젖가 울고 있는데 다독이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흥분해서 떨리는 말을 하더라도 남편은 귀엽게 손을 잡고 말을 끝내버렸어요. 다음 날에는 병문안을 하러 왔는데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다고요. 남편은 아빠 곁으로 다가가서 안부 인사를 건네고 본론을 꺼내려고 했다고 해요. 장인어른께서 확실한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서류를 작성하려고 한답니다. 장인어른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저가 메모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대신 적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까 용서하여 미리 적어두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서명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죠. 재산 분배에 관해서 남편은 왜 이리 급해서 서류들을 꺼내며 바쁘게 행동하는 건가요? 아버지 앞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렸지만 남편은 제 말이 귀에 잘 안 들리는 듯 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장인어른께서 병문안 왔을 때 유언을 남기라고 한다니 그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마치 사기꾼처럼 변변찮은 얼굴 표정으로 재산 적립을 들키기 시작했거든. 그러고 보니 나중엔 저한테 땅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죠. 서류 작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상속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남편이 마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셈이죠. 남편의 행동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해 그의 팔을 붙잡고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유한 뿌리치며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내가 뭐 못할 말했어야. 다들 너무 감정적이니까 내가 나선 거잖아. 경과 지켜보는 중이잖아. 우리 아빠 아직 멀쩡하셔. 병원에서도 마음을 준비하라고 했다며 난 이성적으로 일을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일 처리를 할 가족이 있어야지. 아버님 입장에서도 이게 맞아. 지금 울고불고 난리 칠 때가 아니라고. 인간이니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와중에 돈 타령이야. 대체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그따위로 대할 수가 있어? 여보 일단 진정하자. 아버님한테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감정 싸움 할 시간이 있어? 당신은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시간이 금이에요. 아버님에게는 지금 1분 1초라도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제 역할을 다하고 싶으며 아버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싶어요. 그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언제 일 처리할 것이며 언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할 건가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니까 제발 빠져나가시고 사람을 걱정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빠져있는지 이해 못하시는데 여전히 당신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제대로 이성적으로 행동했다면 나는 이렇게 나서지도 않았을 텐데요. 왜 이렇게 서류를 들고 나서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요. 남편은 다시 아버지 곁으로 가고 저는 망연자실해서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남편은 계속 아버지에게 재산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의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세금을 아끼려면 공동명의나 제 단독명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호흡을 멈추고 일어선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정말 헛것을 보는 게 아닐까 의심밖에 없었어요. 힘도 없이 비틀거리면서 누워 있었죠. 아빠가 있었던 일은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었습니다. 아빠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더니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여 누워 계셨고 병원은 즉각 비상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달려와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의사는 오히려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지 물었습니다. 그날 아빠는 여러 호스를 몸에 달고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긴장하며 기다리는 저의 심경을 묘사하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네요. 그러다가 우리 가족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도 검사 결과 호전이 되어 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몇 번의 시술과 수술을 거쳐 아빠의 상태가 나만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빠는 씩씩하게 버티어 주시고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아빠는 제 2의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새삼 놀라운 일이었어요. 결국 사망이 가까워져서 벌떡 일어나신 거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제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장인 어르신께서는 사위 덕분에 회복하게 되셨습니다. 덕분이 있어서 좋네요. 저는 장인 어르신을 살린 생명이었으니까요. 그때 서류를 들고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아마 지금쯤 진짜 저 세상으로 가셨을지도 모를 일이겠죠. 그 말이 맞네요. 사위가 장인 어른을 화나게 한 덕분에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거든요. 이 이상한 사건은 아직도 우리 집안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고 남편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상황 속에서 유서가 먼저일 사람을 어떻게 배우자로 평생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회복과 동시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며 물었더라고요. 이혼이라니. 장인어른도 이제 건강하시고 아무 문제도 없죠.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었나요? 이혼해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당신한테 실망한 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바람을 피워서 사기를 쳤고 도박을 했어요. 단지 난 내 가족을 위해 일하고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왜 이혼을 해야 하죠? 그래요. 당신은 잘못한 건 없죠. 단지 내가 당신이 싫어졌을 뿐이네요. 그리고 당신한테 가족은 어머님 단 한 분뿐이죠. 당신 인생에서 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었죠. 그냥 둘만 행복하게 살자고요. 왜 그래? 여태까지 이혼하자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이럴 거면 미리 알려줬어야지. 그래야 내가 변명을 하든 대비를 하든 했을 거 아니야? 참고 참았었던 거야. 그리고 마음이 식는 것에는 꼭 계기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 그냥 당신과 나는 너무 상반되어서 도저히 맞출 수 없겠다고 결론 내렸어. 그러니까 우리 깔끔하게 헤어지자. 우리 서로 엮여 있는 게 많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또 돈 때문이야. 내 돈은 내 돈, 돈은 내 돈, 항상 그렇게 살아왔잖아. 법대로 하자. 재산 분할은 깔끔하게 하는 게 맞지? 당신도 깔끔한 것을 좋아하잖아. 서로 한 톨도 남김없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내가 미안해. 만약 꼬칠게 있다면 고치도록 노력해볼게. 하지만 이혼은 아니야. 이혼이 쉬운 것이었으면 나랑 왜 결혼을 했나? 이렇게 쉽게 헤어질 것을 생각하며 결혼을 했나? 평생을 약속했지 않았나요? 당신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었어?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실망할 수도 있는 것이지. 나로서 봐도 당신이 늘 예뻐 보이는 줄 알아.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성적으로 생각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린 아니야. 아니라고 느꼈을 때, 늦기 전에 헤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내 결론이에요. 여태껏 결정을 바꾼 적이 있어도 한 번 결정을 내리면 결코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냉정하게 말하니까 제가 정말 두려워하려 들어요. 당신은 원래 냉정하고 이성적인 걸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으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할까요? 제가 당신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처가 식구들은 이제 제 가족이니까 마찬가지예요. 헤어질 수 없어요. 와이프가 버는 돈과 처가에서 주는 돈을 모두 가져갈 생각에 행복했었는데 이제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지는 게 이제야 발등이 불이 됐어. 다른 사람 집 돈으로 효도하려 했지만 실패해서 허무하네. 욕심을 적당히 내려놔야겠지.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너랑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 혼자 살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혼을 빨리 원하니까 정리할 것이 있다면 빨리 정리해. 남편은 마침내 저를 붙잡으려고 절박하게 말했지만 더 얘기할 것이 없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오게 됐어. 우리 가족은 제 이혼을 존중하며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더 이상의 발언을 하길 원하는 것 같지만 친정집에 온 뒤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변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연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진심으로 변화하고 자책할 것입니다. 지금 이별한다면
혜연이를 행복하게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온 것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또한 혜연이님께서는 쟤를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사회에서도 드물게 좋은 사람으로 손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남편의 가슴 아픈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고 결국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도 짧았지만 압축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무서운 아빠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한 번은 다시 매달려보고 우면서 한참을 버텼지만 결국 아빠의 고함에 용기가 떨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만일 그때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짓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인이 재산을 물려주는 줄 알고 주변에서 허세를 부리며 사업을 한다고 하며 빚까지 지었다고 하더군요. 만약 결혼 생활을 계속했다면 그 빚은 모두 우리 집에서 감당해야 했겠죠. 그래서 그 인간이 급하게 유언을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았을까요? 얼른 재산을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장인어른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니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드는 것 같아요. 처가집 하나만 믿고 친구들에게도 돈을 꾸고 다녔는데 어느 날은 남편의 절친 한 명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재수씨, 지금 그놈 어디 있어요? 동창 친구들한테 죄다 돈을 빌려놓고 전화번호를 바꿔서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저희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그 인간은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돈을 까줄 때 처가에서 돈 받아주기로 했는데 금방 돈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큰 목돈이 생길 거라고 금방 갚겠다고. 아쉽게도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아마지가 일을 수습하는데 바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저 인간이 가만두면 저희의 돈을 왕창 썼을 거예요. 우리를 끔찍한 지옥에서 구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땐 아빠가 혼미 상태를 이용해서 유언을 남기셨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그럼 저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찬탈했겠지요.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정신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을 텐데요. 그 악연을 끊었다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껴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 결혼 해제였어요. 진짜 죄 없게 선택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되면 처음에는 약간 외로워하는 느낌이 듭니다. 미움이나 짜증이 있을지라도 곁에 누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기분을 경험하곤 했어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만으로도 여유로워졌어요. 현재로서는 결혼이 좋은 이유보다 혼자가 좋은 이유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건강도 회복되고 안심할 수 있는 구실을 만나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 부모님께 효도하며 건강도 잘 챙겨드리려 합니다. 착한 딸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무쪼록 제2온 스토리가 여러분께 전달되어 힘든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것은 배우자와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수많은 선택지 중에 이혼이라는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만 사연을 줄이며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